여러분, 투자의 그 선택은 엄청나게 중요를 합니다. 제가 최근 3년간의 이제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 진짜 그 아파트 한 채 한 채 한 채 한 채 한 채 매수를 할 때마다, 아파트 한 채 한 채 매수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막 엄청 막 사재 끼니까 그걸 왜 사는 거냐, 회사나 뭐 열심히 다녀라, 뭐 뭐라 해라, 뭐 등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뭐에 홀린 것처럼 계속 투자를 시도했죠. 투자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당연히 이제 결과가 좋았죠. 자, 사람이 선택을 할 때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매도를 합니다. 이 매도를 하는데, 이 매도를 왜 할까요? 왜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매도를 하고 나서 생각보다 먼저 이제 뭐 가격 사이클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나는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 해서 파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때 파셔가지고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거 보시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수많은 거래를 해봤지만 좀 기억에 남은 그런 분들 좀 몇 가지 추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냥 공유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아파트, 월드 아파트 제가 그때 두 개 저기 했고, 첫 번째 거 했고 두 번째 거 했을 때 그때였는데, 이분이 이게 이제 부부거든요. 부부인데 명의가 이제 이분 거 명의였어요. 이게 남편분이고 이제 아내분이었는데, 그 아내분 명의로 단독 명의로 돼 있는데, 어쨌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혼자 이제 돈이 좀 필요하셔서 그런지 남편 몰래 아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일단 매도를 치셨죠. 매도를 친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빠르게 이제 매도를 진행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뭐 GTX가 들어온다 예정에 떠 있어가지고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GTX나 뭐 분당선이나 이런 호재가 있잖아요. 교통 호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호재가 발표하는 날이 있어요. 어떤 호재가 발표하는 날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호재가 발표하는 날이 이때예요. 근데 계약은 이때 했어. 그리고 이때가 잔금이야. 이 중간에 딱 걸린 거예요. 계약을 하자마자 조금 시간 지나서 잔금 치르기 전인데 호재가 발표 나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막 개떼같이 막 달려들고, 호가는 이제 더 올라가고 그렇게 보이니까, 지금 현재 호가는 이건데 나는 이 가격에 또 샀고 이 정도 이제 갭은 발생했고, 그렇다고 계약금에 이 사람은 이제 그러겠죠. 계약금에 2배를 주냐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이냐 라고 판단해서, 저도 사실 불안했죠. 굉장히 불안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파셨어요. 잔금날 오셔가지고 파셨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되게 싫은 불편한 티를 계속적으로 내고, 저야 어떻게든 뭐 이제 그거를 명의를 저희 쪽으로 가져오게끔 하려고 뭐 그렇게 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이제 나는 좀 기분이 안 좋다, 불편한 티를 좀 많이 내셨던, 중간에 하필이면 걸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런 좀 인상도 좀 좋으시고 되게 점잖으신 분이고 되게 그러신 분인데, 생각보다 뭐 부동산이나 재테크 쪽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좀 적당히 먹었으니까, 적당히 좀 올랐으니까 파는 거예요 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게 이제 제가 수익권 역대급 안에 들은 수익권에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수익권을 준 경우가 있죠. 생각보다 그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특히 매도 입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고려 안 하시고 그냥 뭐 좀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의외로 어쨌든 조금 올랐으니까 뭐 됐지 뭐 이런 경우가 많고, 이 네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현지 분이, 그러니까 현지 분들은 그 지역 내에서 굉장히 거주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이 지역은 더 이상 올랐다, 더 이상 오를 게 없다 라고 해서 판단해서 매도를 치신 분들이 많아요. 매도를 치신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현지인들은 이게 도저히 오를 수 없다 라고 각오를 했지만 갑자기 이제 급상승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 지역을 내가 산다고 해도, 그러니까 잘 안다는, 좀 잘 알긴 알겠죠. 근데 잘 안다고 어떻게 보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시세를 잘 아는 거하고 내가 시세를 맞추는 거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러고 나서 좀 괴리감이 좀 느껴진 게 좀 많이 느껴졌죠. 이분 같은 경우도 아마 벙쪘을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걸 집 팔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런 경우. 다섯 번째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사정이 좀 긴급하게 생겨서 정말로 그냥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알지만, 이 지역이 오를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해서 형편상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좀 더러 또 있었죠.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매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매도를 하긴 되는데, 매도를 했으니까 이익은 나겠죠. 이익은 나는데, 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후회를 합니다. 반드시 후회가 따릅니다. 반드시 후회. 그나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든 간에 덜 후회하는 쪽으로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덜 후회하는 쪽. 내가 사실 이익을 보긴 봤어도 내가 본 이익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그것 또한 잠 못 자는 경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팔았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내가 조금 더 올라서 좀 더 했으면 좋겠지, 뭐 자꾸 뒷 이야기, 자꾸 예전에 과거 이야기, 어떻게 하면 좋았을 걸, 이런 것들 자꾸 생각나니까 밤잠 못 잡니다. 그런 경우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많이 느꼈고, 저도 거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매도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결정입니다. 네, 이 매도의 유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덜 후회하는 쪽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자산 증식에 조금 도움이나마 돼서 제 경험담을 조금이나마 풀었습니다. 영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좀 투자 경험담이나 그런 이야기들로 좀 아이디어 같이 공유하는 방송, 그런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